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기자협회 구기자의 세상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언론 보도 담당 대표이신 구총모 대표님을 모시고 금요 대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국기자협회 구기자의 세상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구기자의 세상만사는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예, 전국기자협회가 출범 당시에 어떤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구경호 사무총장님을 간간히 이제 뵙는 그 과정에서 네. 이런 걸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흔쾌히 받아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은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그 80년대 초에 뭐 학보사 기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게 따지면은 꽤 뭐 한 30년 이상 되죠. 30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지금은 뭐 세상에 뭐 거의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한국방송통신대학 거기에 이제 그 졸업 동문회지 동숭춘추라는 그 동문회지 편집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 동문회지의 내용은 뭐 재학생들 그 동정이라든가 졸업생들 또 사회에 진출해 있는 어떤 동문들 소식지인데 그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그 회지 편집장을 꽤 오래 했는데 그게 이제 신입생들 입학 때 나눠주고 졸업생들 이제 졸업식 때 이제 졸업식장에서 졸업 동문들한테 나눠주는 책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게 가장 보람 있고 오래 기억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또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나시면서 이렇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국회에 출입을 오래 했는데 그 국회에서 발표되는 어떤 그 모든 사항이나 또 내려오는 자료들이 대부분 그 지역구 현안들이나 아니면 국정 그 과제에 다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고 하니까 대부분 긴장 속에서 그 뭐 거의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의 어떤 그 자기 어떤 현안 또 어떤 이슈 거기에 이제 몰입돼 있는 그 현장에 이제 오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의원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국방위원장을 하는 그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은 초선에 그냥 아주 무명으로 이렇게 국회 등원을 하셨는데 무난히 재선을 하고 지금 현재 국방위원장을 하는데 이분은 늘 여유롭고 젠틀하고 거의 뭐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거의 그 안 하시거나 짧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억납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 뭐 기사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저보다는 이제 한 살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군 그 현역 당시에 그 완스타로 그 군 그 법무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그 대학원 이제 그 동문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분이 이제 법무감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변호사 개업할 때 특이하게도 그 변호사 사무실이 서초동 뭐 이쪽 그 교대 이쪽에 있지 않고 포스코 건물 내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변호사 개업 때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한양대학교 그 문화예술과정 그 엔터테인먼트 제작자 과정의 그 CEO 과정을 제가 추천해서 그 제 다음 기수로 들어와서 아주 재밌게 아주 그 시간을 보낸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는 뭐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구기자의 세상만사가 지금 1000회를 넘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이거 찍어보니까 1049번째 기사를 썼는데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어느 분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한 분야의 그 전문가가 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좀 밀려서 이렇게 떠밀려서 이렇게 다닌 데가 처음에 여의도 국회에서 또 의원 그실 밖에 나오면은 또 경제부처 금융기관 네. 그래서 경제부 기자도 이제 소속사의 정식 발령에 의해서 그 증권거래소 KRX 출입하게 됐었고 거기서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출입하는 이제 젊은 전문 기자들, 청년 기자들 아주 엘리트 기자들 많이 만나게 됐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뭐 가고 싶어서 다니던 데가 이제 광화문 거리였었고 그 종로 뒤편에 인사동 거리였는데 틈틈이 이제 그 전시 보면서 작은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주 조그만 그런 그 기획전이나 이름 없는 어떤 작가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기사 쓸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요. 이 구기자의 세상만사 1000회 기념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지금 뭐 짧게 소감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사실 뭐 많은 시상식을 받고 또 뭐 영화제라든가 또 뭐 의정대상이라든가 뭐 이런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공식적인 어떤 그 전통 있는 시상식을 많이 보긴 했지만 그걸 이제 취재로 또 기자로 가서 이렇게 했지 제가 직접 상을 받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1000회 돌파 기념으로 상을 마련해 주셨고 그 상의 취지를 제가 고민했었는데 역시 그 상을 받고 나니까 그 상의 무게만큼 어떤 또 사명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고 그 상패에 적혀 있는 그 말대로 그 행동으로 또 결과로 뭐 기자는 기사로 이제 말하는 거니까 기사를 좀 더 공부를 더 해서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기자의 세상만사 그 기사를 보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믿음으로 성장하는 백년기업 바인그룹이라든지 또 정치 기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뭐 6,000회, 7,000회, 8,000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어떤 기업인이나 또 정치인, 뭐 종교인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기자로서의 어떤 보는 눈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세상이 밝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부분이 늘 이어져 오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정말 100년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은 강소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또 많은 인력들한테 좋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손이 다 미치진 못하지만 일반 큰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하지 못하는 내용들 또 개인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묻혀 있는 기업 중에 저희가 이제 좀 조명해서 소개되는 그런 일이 조회수를 등에 업고 힘을 얻어서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거는 이제 제가
금년 초에 뭐 새 인사 겸 한번 갔던 그 기업의 회장님이 너무 편하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잘 대해주셔서 그게 나왔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원래 미술 전공을 했던 그 여성인데 결혼 후에 이제 서울 인근의 어떤 그 좀 한적한 데 살면서 그 구멍가게를 이제 그 동네에 갔다가 그 이전에 자기가 작업했던 그 구멍가게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는데 23년째 전국을 직접 그 이 필기구를 들고 화구를 들고 돌면서 23년째 구멍가게만 그려온 작가가 있습니다. 예. 그 작가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크게 유명한 작가는 아닌데 제가 이제 그 아트페어나 이제 큰 전시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전에 보도를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두 번째 책을 냈다고 보내와 가지고 네. 그 두 번째 책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받고 또 한 번의 기사를 썼는데 그게 5천 조회수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사이트에서 기자협회 단독 보도로 5천 조회수가 넘어간다는 거는 이게 뭐 제가 기사를 잘 써서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그 스토리나 내용이 좋아서 그렇죠. 예, 그렇게 힘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고맙죠. 예. 그리고 기사 중에 보니까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지금 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발표해야 될 내용인데 예. 또 그런 또 청와대 주변 인사들이 어떤 그 갖고 있어야 될 그런 그 마인드를 제가 기다리다가 이제 뭐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청와대 이전에 관한 기사를 제가 한 2번 썼고 그 기사를 이제 올리면서도 이게 사실 어느 말단 무슨 뭐 언론사에 뭐 자그마한 단신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 104명의 현역 의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그 야권 인사들 모두가 청와대를 향해서 당신이 비서실장 재임 당시에 발표했던 행정수도의 이전을 예. 그 주군으로 모시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을 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당신이 발표하고 임기 내에 그거를 완수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제 쓰게 됐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지난번에 그 LH 사태 그 3기 그 LH 그 사태 일어났을 때 그 신도시 계획 하나를 가지고도 수많은 그 부조리가 있고 그 부패가 있었는데 그 정말 LH공사 그 직원들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남들이 일생 하나 갖기도 힘든 아파트를 그냥 몇 개씩 독차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은행 돈을 끌어다가 뭐 친척들 이름으로 차명으로 이렇게 써놓고 하는 그런 부조리를 그 뭐 저기 정세균 총리가 뭐 조사한다고 뭐 몇 명 발표한 거를 그 국민이 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뭐 차라리 이런 LH 같으면은 LH 공사 자체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정말 LH 공사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청와대 이전 작업이다. 청와대가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세종 신도시 작업이 LH 4기가 될 수도 있고 5기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그 지방 경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균형 발전되고,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 시대에 어떤 그 재정 분권이라든가 어떤 지방 분권이 또 이렇게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부 부처는 지금 18개가 다 내려가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 광화문에 앉아가지고 그 구중궁궐에서 결제한다고 있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데모가 끊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이전한다고 하면 광화문은 24시간 그
개방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떠난 자리에 거기에 뭐 차벽을 세울 일도 없고 데모가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김신조 루트를 그 철책을 50년 만에 뭐 개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말이 개방이지 5시 이후에는 그냥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5시 이후에는 그냥 잠수에 챙구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다닙니다. 그거를 50년 동안 막아놓고 지금 뭐 간첩이 뭐 글로 내려오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지금의 광화문을 24시간 개방하고 사저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그 등산로까지 거기에 뭐 보초 쓴다고 뭐 나랏돈 받는 군인들이나 또 뭐 경찰들이나 고급 인력들이 거기 서로 그 주야간 그 보초 쓸 일이 아니고 그 대통령이 이전을 명령을 발표를 하고 지금 집권당이 180석 이상 의석을 갖고 있을 때 의회 어떤 그 결의에 의해서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이 그걸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 대통령이 떠난 광화문은 시민의 개방해서 그냥 지금 뭐 드론으로 그 대중교통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드론의 어떤 그 터미널을 거기다 만들다든가, 그다음에 정말 작은 소형 드론 가지고 1000만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청와대를 다 감시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고 보안을 지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뒤에 등산로를 저쪽 민통선 앞에까지 개방하면 우리 그 수도 서울에 대한민국의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썼는데, 의외로 그게 이제 1000회 돌파 직전에 그 많은 조회수가 그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또 남북 문제도 관심 있게 다룬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남북 문제 요즘에 또 종전선언도 대통령께서 하시고 했는데 과연 이 남북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고 전쟁이 어떻게 종식돼야 되는지 한번 우리 대표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사실 전쟁 종식 선언은 지난번에 그 우리가 판문점에서 그 직접 만났을 때 남북의 정상이 만났을 때 그냥 그 판문점 경계선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악수만 할 게 아니라 그냥 악수와 동시에 그냥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우리 그냥 전쟁 종식 합시다. 그냥 우리 측에서 그래도 김정은보다는 그 문 대통령이 그 경륜도 있고 나이도 많고 좀 그 국력도 강한 그런 입장에서 그때 그냥 강력하게 그냥 끌어안고 기속말로 제안을 해서 실제로 실무진들이 전쟁 종식 선언을 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 아쉬움이 60몇 시간의 열차를 타고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김정은 대통령이 그때 붉은 인공기와 그 미국 성조기가 이렇게 딱 반반씩 이렇게 서 있는 그 배경으로 해서 둘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선언이 나왔어야 된다. 조금만 우리가 더 외교적 노력을 했으면. 근데 이제 지금 혼자 유엔에 가서 그 의석도 다 텅 빈 그 자리에서 그냥 혼자 허공에다 대고 그 선언했다. 또 제안했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뭐 그 미확인 물체라고 이제 그 미사일만 발사하던 북한에서 그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김여정이라는 어떤 그 부장이 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살짝 문을 열어놓은 게 이제 그나마 다행인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건설적인 어떤 그 약속을 받아내고 그 어떤 기본 그 틀 아래에서 남북 그 협상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 있게 제가 본 바로는 코로나19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거의 2년 가까이
예, 돼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3,000명대, 2,500명, 3,000명대를 양성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앞으로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갈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간다면 뭐 내년 3월 대선 뭐 결과에 관계없이 예, 예. 무조건 대선 그 대통령 선거까지는 뭐 갈 것 같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발생 초기에 좀 지금처럼 강력하게 좀 이렇게 이 공공기관에서 또 자치기관에서 또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좀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 네. 내지는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나 하는 의문 뭐 이런 걸 동시에 가지게 돼 있고요. 서방 세계에서도 뭐 선진국이나 또 우리보다 잘 사는 어떤 OECD 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처 과정에 많은 에러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백신으로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그 격리나 공공의료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로 더 이상 그 사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회복해서 그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에 그 민주당, 뭐 국민의힘, 또 정의당 초미의 관심사가 대권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데 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할까요? 네네. 대장동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또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고 해서 또 뭐 많은 평론가들이 저마다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보는 시각이나 입장 차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겁니다. 해석이. 예. 이거는 뭐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뻔한 일을 아니라 그러고 또 긴 거를 아닌 걸로 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이제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아니 뭐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50 뭐 초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리가 퇴직 위로금으로 그 50억을 받았다. 그 아버지가 그 민정수석 지냈던 곽상도 의원 아닙니까? 그럼 곽상도 의원 공직 그 등록 재산, 신고 재산이 50억이 안 돼요. 그럼 그 젊은 아들이 그 회사 가서 잠깐 일한 그 사이에 퇴직금으로 받은 게 자기 아버지 평생 등록 재산보다 더 많이 퇴직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동시대에 동년배의 그 젊은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평등한 사회입니까? 그렇죠. 네. 정말 말 그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된 거고, 요즘 그 한국 콘텐츠로 그 제작된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456명의 그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6개 단계를 거쳐서 살아남는 사람한테 456억 원을 상금으로 주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보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장동 게이트로 거기에 설계한 사람 소수 몇몇이 회사 몇 개 차려놓고 400억을 이미 받아갖고 그냥 나누긴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또 그 개발 이익이 남아가지고 그걸 서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지금 내부 고발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에 인허가권자, 관할권자, 그 다음에 그 핵심 그 당사자의 임명권자가 아니 나는 1원도 안 받았다. 그리고 만약에 뭐 1원이라도 먹었으면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후보에서 물러나겠다. 그 묻지도 않은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대국민 선포하듯이 당당하게 해버렸어요. 나는 그 사람 본선까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본선을 어떤 조작에 의해서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뭐 대권은 뭐 조직이나 돈 선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삼박자를 다 준비해서 갖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그럴 때 이쪽 그 야권에서 그 상대 진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내서 이렇게 옥석을 가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예, 그거하고 더 합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단일 카드가 누구냐. 그게 과연 지금 야권 후보에서 그 경합하는 그 8명 중에서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장동 사건을 대통령이 네.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 그거 참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나 큰 일을 닥치면 나타나지 않고 또 정말 책임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는 그 말을 하지 않았던 어떤 전례가 있습니다. 그게 임기 내내 있어 갖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뭐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뭐 어떤 일반 어떤 그 버닝썬 사건 같은 데는 뭐 철저히 조사하라고 그거 철저히 조사하라고 얘기 안 해도 할 텐데 그런 데는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철저히 조사한 사건의 결과가 뭐 별로 신통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것 같으냐 이거보다도 저는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공수처나 검찰이나 관련 그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예, 법과 상식선에서 법전에 있는 그대로 그 앞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법 처리한 것처럼 5060이 이 사법 처리한 것처럼 법대로 상식선에서 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쪽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쓰셨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제가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그분을 그냥 그 공직자로 더군다나 이제 검찰에 있는 그 전문 검사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직 기간 동안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임명해준 임명권자한테 인사를 하고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그게 맞지 않았나 했는데 그 한두 달 서너 달 남겨놓고 그냥 마치 저 핍박받아서 나온 사람처럼 그런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바로 그냥 그 정치권으로 나와서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지금 대장동에 그 벌어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하고도 그 상관이 없다고들 본인은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관이 있는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박근혜 특검을 했던 박영수 특검 밑에 팀장을 했어요. 윤석열 팀장이 그 팀장을 했다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데 박영수 밑에서 그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 받아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딸이 지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또 분양받아서 지금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포르쉐만 받았겠느냐? 그리고 그 밑에 팀장 하던 사람이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팀장 하던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었고 나는 그 현장에 대해서 모른다? 그럼 검찰총장 자격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전부 다 자가당착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1000년의 꿈이 100년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선한 뜻은 이루어지겠다. 선한 기도는 통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될 거다. 그걸 제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면서 오늘 오전에 좀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올리고 왔는데 그 기사 제목이 할머니들의 매력입니다. 지금 70대 할머니들이 현역처럼 일을 하고 90대 할머니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행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에세이집이나 책을 쓰고 또 그 운동 선수처럼 자기 몸 관리를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걸 외국의 아주 메이저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화하고 조명하고 이제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작년까지 그 할머니들이 이제 쓴 책들이
뭐 4만 부가 팔리고 또 금년에 이제 또 새로 나온 신간이 그냥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나이가 어떤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각자 그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예, 구애받지 않는 대신에 남한테 패기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전국기자협회 세상만사는 그런 의미에서 바른 그 길로 가는 예, 밝은 뉴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기자의 세상만사처럼 네. 이 세상에 뭐 대통령한테도 한마디 할 수도 있고 뭐 정관계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통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씀이 계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에 그 순응하면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그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 향수를 가지듯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자. 세상 만사는 그냥 뉴스가 동서남북에 생긴 일이듯이 그런 세상을 그냥 바른 눈으로 밝은 그 눈으로 보는 그런 그 마음의 창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기자의 세상만사 운영하고 계시는 구충모 보도 담당 대표님을 모시고 금요 대담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국 기자협회와 또 구기자의 세상만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